초등 이제 문제집을 풀면은 이제 이 문제집 정답률로 많은 걸 이제 혼동해요. 근데 이 정답률이란 게 문제집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념 연산은 뭐 한 90% 좀 넘으면은 뭐 괜찮다. 그 중간 단계 위험이나 응용은 한 80%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심화 과정은 한 반 이상 올라가서 맞추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부분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과정이 되게 길기 때문에 마지막에 답을 못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심화서를 저는 깊이 있는 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책을 그냥 읽으면서 그걸 터득하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정답률까지 높여가려고 하면 너무 욕심이 커지면서 원래 얻으려고 했던 거를 이제 많이 잃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설의 정답률을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시험을 보면 심화서의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난이도가 적정하게 있는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진짜 극악으로 내야 이제 심화서의 문제를 대부분 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주 어려운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용하면 안 되고 심화서는 내가 익히기 위한 이제 레벨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걸 연습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맞추는 거는 또 다른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화서를 몇 개 이상 이렇게 맞추게끔 하는 그런 이제 세팅들. 그래서 이제 심화서의 이제 정답률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자체 교재로 해서 난이도를 다운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눈으로 이제 보는 거를 좀 다르게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뭐 보기에 좋을 뿐이지 그 의미적으로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좀 보자면 응용서가 95%를 이상을 맞으면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버리고 이제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 뭐 다음 단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음 환경컬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심화서가 이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굉장히 공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왜 못 맞췄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과정이 갔는지를 이제 봐주는 게 심화서를 볼 때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집도 50% 미만, 막 30% 맞춘다 이러면은 뭐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가 일단 힘들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면은 거기서 이제 흥미도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50% 미만은 웬만하면은 한 단계 내리고 아니면 다른 방식을 쓰는 거를 이제 추천드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아이를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이라는 이 계획성이 있어야지 이 난이도를 높은 걸 할 때 굉장히 유의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 심화를 언제나 강조하는 게 초등 심화가 잘 돼 있으면 이 심화는 대부분 결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중등 심화도 잘 되고 중등 심화가 잘 되면 고등 심화도 잘 되는 이 선순환이 만들어져요. 이 선순환이 많은 걸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면 되잖아요. 대부분 밑에 단계에서 못했던 친구들이 위에 단계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초등 심화 때 뭐 아이가 힘들어하면 좀 강조를 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 애들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일부 애들이 중등 심화를 하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고등 때는 심화를 따로 한다?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밑에 단계에서 올라오는 애들만 저걸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